윤석열 검찰총장도 사실상 검찰청장이죠. 검찰청장도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실제로 몰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정신승리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이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박근혜 정부가 서서히 무너져갈 때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우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은호 게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뭐 이 김기춘, 뭐 그다음에 우병우, 진경준,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결국엔 최순실, 그러면서 이런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비 효과가 서서히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탄핵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눈에 봤을 때 뭔가 계속 저렇게 깽판 치고 있으니까 아 이제 이게 아직까지도 그 힘이 막대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만 보면 언론에서도 슬슬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윤석열 비판하는 기사나 방송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윤석열 이제 비판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 짤막하게 한번 더 그 소식 보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매번 저렇게 통로를 지나다닐 때마다 기자들 몇 명이 매일매일 대기하면서 밥 먹으러 가는 윤석열을 찍어줬어요. 뭐 그한테도 그런 좋은 시절이라고 치면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다 주목해주고 자기의 막 신년사를 하면 마치 대통령보다도 자기가 그 위에 있는 듯하게 신년사를 딱 하면 언론사들이 쫙 보도해주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황운하 이번에 당선인도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죠. TV만 켜면 구속이나 압수수색 얘기다. 검찰 권한이 너무 세다. 검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검찰이 뭔가 나올 때까지 파헤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인디언 기우제죠. 이게 나라가 검찰 거냐? 이게 나라다운 거냐? 그러면서 실제로 이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에요. 근데 대통령의 인사권과 장관의 지휘감독권 아래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검찰인데 마치 독립적인 기구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판검사가 같이 엮여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 삼권분립 기본적인 그 체제에서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거기에 검찰이 하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사건분립입니까? 검찰은 여기 나와있듯이 행정부에 속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자기가 뭔가 엄청난 그 독립된 기구의 장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정말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고 국민들이 이들의 실체를 이제 알았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대통령과 장관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정당한 인사권에도 저항을 하고 있어요. 혼자 열심히 진짜 자기가 엄청난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검찰은 국민들이 위임해준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극대화시켜서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고, 실제로 그게 이번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엄플하는 것도 국제적 망신거리입니다. 이게 오히려 윤석열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재 사건에 검찰이 실시간 보고 받는다는 거에 있어서 어떤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합니까? 만에 하나 윤석열 씨가 정치를 꿈꾼다면 정무적 감각이 제로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검찰이 수사, 뭐 압수수색한다. 여기까지는 아 그래 검찰의 뭐 정당한 업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검찰청장이 화재 사건에서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자기가 총지휘를 해? 이거는 정상적인 그 보수적인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검찰청장이? 쥐가 뭔데? 안 그래도 그 신천지 때 방역에 철저하라 이 얘기했던 것도 납득을 못했는데 하다 그냥 완전히 마탱이가 간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래서 검찰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조용히 경찰과 소방을 지원해주는 역할인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괴물이 돼가지고 온통 검찰권 남용의 공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장모 재판도 그 국민참여 재판으로 지금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 안모 씨가 국민참여 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을 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건 검찰이 그 최 씨가 여기서 윤석열 장모죠. 윤석열 장모한테 불리한 자료를 공소장에서 뺐다는 주장에서입니다. 실제로 이 이천 화재 언플 국제 망신,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계속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도 같이 욕먹으면 보세요. 윤석열 실시간 보고 받는다 하면서 다 받아 적어요. 열심히 받아 적죠. 예, 검사 15명을 투입해서 이천화재 수사본부를 편성한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론의 특징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 자기는 뭐 흔들어대도 100km 넘는 자기는 안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또 TV조선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측근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TV조선이 받아 적는데, 이게 선거 때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청장을 대립구도로 만들어서 또 이런 막 그 프레임을 만들려는 의도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게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거의 참패의 요인 중에 저는 TV조선 같은 정말 수신의 가치도 없는 그런 방송들이 계속 그런 가치도 없는 미래통합당의 그런 모 의원들을 계속 줄기차게 띄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발맞춰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민들이 되게 피로도를 느끼고 있었던 건데, 중요한 게 뭡니까?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선거 망하니까 바로 손절해요. 언론의 특징이 뭐냐면 언론이 같이 적극적으로 발맞춰서 혹은 주체적으로 앞장서면서 무언가를 주장했다가도 어느 순간 논란이 됐다? 아니면 잘못 이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김정은 사망설에 지성호랑 태영호 같은 사람들 열심히 받아줬던 언론들 한순간에 꼬리 자르게 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그래요. 윤석열 검찰청장이 언론이 열심히 받아 적은 게 실제로 윤석열 검찰청장을 진심으로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열심히 받아 적었지만 윤석열 검찰청장이 바로 이제 공수처 대상에 오르고 저 사람이 이제 옷을 벗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면 언론이 열심히 그렇게 그 끈아풀 역할을 해주던 사람들이, 빨대 역할을 해주던 사람들이 계속 그 역할을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락도 안 받을 거예요. 그게 이쪽 생태계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저렇게 무너진다는 건 지금 화제로 언론까지도 욕을 먹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저기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패턴은, 이 구조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제로 가짜대학교랑 소송할 때도 학장을 두고 제가 그 고소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이 수사를 검찰이 진행을 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학장과 총장이 거기서 또 얽히니까, 그러니까 총장이 이사장이었거든요. 이사장하고 학장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니 탓 내 탓. 서로 자기들끼리 물고 뜯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장과 학장이 같이 원팀이 돼가지고 서로 저를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니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검찰청장은 진짜 무너지고 있다. 절대로 이 윤석열 검찰청장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이거는 다급하다. 왜냐면 화재에서 저렇게 소방청장이라는 비판까지도 받고 그런 걸 봤을 때 오죽 급하면 저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청장도 분명히 처벌을 받는 그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